안녕하세요. 김해의 노인복지관 어르신분들. 저는 스마트폰 사진교실 강사 김복순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혼자서 얼마든지 놀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으로 사진을 배워서 즐겁게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면 전문 장비로 촬영한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갑자기 무슨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느냐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 업을 하다 보니 제가 들고 촬영하는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 사용법을 배우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요새 기능도 많이 좋아졌고 화질도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또 언제든지 손에 들고 다니다 보니 내가 즉시 즉소에 필요한 부분들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배우고 후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포토샵이라는 또 장벽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만들어진 어플을 활용하면 손쉽게 사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예, 여태껏 카메라를 켜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분들이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보면 화면 비율이 좀 이렇게 모르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좀 알고 가자라는 측면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진 크기 해상도 부분이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 4:3, 16:9, 1:1 풀 해서 칠판에 적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이라고 본다면 4:3은 이렇게 가로나 세로가 한 측면이 4,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이 3, 이렇게 화면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걸 4:3 화면 비율이라고 합니다. 16:9는 여기서 가로가 16이면 세로가 9. 자, 이걸 나타내고요. 자, 1:1은 여기서 이렇게 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전체 화면을 다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익혀보겠습니다. 아까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렸던 사진 크기, 해상도 조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카메라를 켜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요새는 카메라 상단에 화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3:4로, 그러니까 3:4 화면 비율이고요. 자, 요 위에 16:9로 9:16으로 제가 변경을 하니까 화면 비율이 넓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세로가 16, 가로가 9 비율로 변경되었죠. 그 다음에 1: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1:1로 하면 정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풀로 하면 내 카메라의 전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해상도 조절하는 부분은 설정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후면 사진 크기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4:3, 16:9, 전체 화면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안에서도 이 안에 펼쳐보면 똑같은 4:3인데 옆에 12MP라고 적혀 있는 것과 6.2MP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옆에 4032 곱하기 3024, 4032 곱하기 3024 하소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곱하면 1200만 개가 되고요. 1200만을 12MP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럼 6.2MP는 6200만 하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 숫자가 큰 12MP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각자의 폰마다 어떤 분은 13MP, 어떤 분은 16MP, 24MP 이렇게 나와 있으니 숫자 높은 것을 선택하시면 해상도 더 높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16:9 비율에 가도 이렇게 설정 화면이 또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숫자가 높은 것이 해상도가 높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사진 크기와 해상도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카메라야 보시면
자, 카메라를 열었을 때 셀카 찍는 부분이 전면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편이 후면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전면 카메라의 렌즈는 어디에 있을까요? 잘 찾지 못하겠다는 분들은 손가락을 한번 갖다 대 보세요.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붉게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셀카 렌즈가 있는 쪽이고요. 셀카를 찍으실 때 여기를 깨끗이 닦으시고 촬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는 해상도가 조금 다릅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보통 후면 카메라보다 전면 카메라가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후면 카메라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새 최신 폰들 같은 경우는 전면과 후면을 똑같다고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폰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해상도 설명하면서 후면 사진 크기, 전면 사진 크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면 사진 크기라는 건 전면 카메라에서 촬영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전면 카메라는 셀카 찍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셀카를 찍으실 때 대부분 카메라 렌즈가 어디 있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카메라 렌즈는 일단 전면 카메라로 먼저 변경을 하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물론 카메라마다 폰마다 다 다르니까 이렇게 변환하는 모양이 있으면 이것은 화면 전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제 화면이 바뀌고요. 자, 여기서 요 위에 여기가 렌즈가 있는 쪽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 카메라는 반대편으로 했을 때 요 뒤쪽에 어딘가에 있겠다, 그죠? 뒤에서 렌즈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카메라 렌즈가 있네요. 자, 지금 제가 손가락 갖다 댄 곳은 깨끗이 닦으시고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기본 설정 상단에 보면 타이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머는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라든지 아니면 삼각대를 세워놓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많이들 사용하시죠. 2초를 설정하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2초 뒤에 촬영이 됩니다. 자, 다시 5초 누르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5초 뒤에 촬영이 되는 이런 기능이죠. 많이 써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타이머 설명 마칠게요. 네, 스마트폰 카메라 기본 설정해 보시면 또 상단에 이렇게 프레쉬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번개 모양으로 나와 있죠. 자, 눌러보면 이렇게 선이 꺼져 있는 건 쓰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옆에 자동이라고 되어 있거나 오토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카메라가 빛을 파악하고 켤지 안 켤지를 결정한다는 의미고요. 자,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적혀 있는 건 프레쉬를 켠다는 의미입니다. 자, 켜고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번쩍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고 노출을 카메라가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평소에는 프레쉬를 끄고 촬영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프레쉬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진을 멋진 곳에서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다음에 이곳에 꼭 다시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사진 한 장을 착각 찍으시면 거기 주소가 나옵니다. 자, 그걸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이렇게 위에 화면을 쭉 내리면 나오는 기본 설정이 있죠. 여기에 위치를 켜줍니다. 그리고 자, 카메라 화면에서 자, 여기 설정 다시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위치 태그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요 버튼을 켜세요. 자, 켜시고 촬영을 하면 자, 제가 여기 합포천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합포천 사진을 자, 요렇게 위에 상단에 가 보시면 땡땡땡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누르시면 상세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상세 정보나 추가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내가 갔다 온 곳에 지도와 함께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이 기능 참 유용하겠죠. 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제가 촬영한 사진의 크기 해상도까지 나오는데요. 8.69MB라고 나오네요. 보통 우리가 해상도 설정을 앞에 배운 대로 해놓고 촬영을 하면 메가바이트라는
크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보통 카톡으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원본으로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축소가 되면 킬로바이트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본을 이렇게 원본 확인을 하실 때도 아까 땡땡땡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값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취미생활로 사진과 영상을 찍다 보면 스마트폰 카메라 저장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때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내장 메모리가 좀 다 차게 되면 사진을 찍을 때 좀 곤란하시겠죠.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외장 메모리라는 것을 사다가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외장 메모리는 손톱 크기만 하게 생겼고요. 유심 카드하고는 별도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정은 삽입을 하시고 난 뒤에 삽입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가셔서 저장 위치에 내장 메모리 아니면 SD카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SD카드를 설정하시고 사진을 찍으면 찍은 사진과 영상이 이렇게 외부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장 메모리, 내부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뜨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걸 사실 때는 다양한 메이커들이 있는데요. 샌디스크, 삼성, 트랜센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구입을 하실 때 좀 가격이 너무 싼 것들은 벌크 제품일 수 있으니 정품을 사시면 되고요. 정품을 사시면 평생 AS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실 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바로 셔터 버튼을 누르셨을 텐데요. 자, 이제는 조금 다르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카메라는 내가 손을 갖다 댄 곳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사진에서 초점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주제가 되는 곳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이것을 터치 포커스라고 하는데요. 터치해서 포커스를 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누르면 AFAE 잠금이라는 말이 뜹니다. 자, 이것은 자동 초점과 자동 노출을 잡아준다는 의미이고요. 초점뿐만 아니라 노출까지도 잠궈준다. 노출까지도 내가 설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AFAE 잠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게요. 자, AFAE는 자동 초점, 자동 노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손가락을 길게 이렇게 갖다 대볼게요. 롱탭을 하니까 지금 어둡게 변한 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저 앞에 조명을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저 태양을 기준으로 노출을 잡아달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태양빛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실내가 밝은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졌죠. 태양을 기준으로 노출을 잡았기 때문이고요. 자, 벽면을 기준으로 꾹 누르면 다시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똑같은 곳을 내가 프레임을 잡고 촬영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노출을 잡느냐에 따라서도 주제가 달라지겠죠. 자, 이럴 때 AFAE 잠금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손가락을 롱탭 길게 누르는 것과 짧게 누르는 것은 다른 기능입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는 보통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설명할 때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이렇게 DSLR 카메라에서 사용을 하듯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도 그런 기능을 넣어놓긴 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표준 렌즈가 약간 광각기가 있습니다. 약간 넓게 찍힌다는 의미죠. 자, 지금 제 카메라 화면에 보시면 나무 모양이 2개인 것과 나무 모양이 1개인 것 보이시죠? 나무 모양이 1개인 것에서 한 개 있는 것을 눌러볼게요. 1개 누르니까 좀 당겨지죠. 이제 망원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자, 나무가 2개 있는 것은 조금 더 넓게 찍힌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다른 카메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카메라에서는 나무 2개와 나무 1개였는데요. 이제 나무 3개짜리가 있네요. 요새 폰을 사시면 뒷면에 보시면 카메라 렌즈가 1개인 것과 2개인 것과 3개인 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3개 있는 것은 조금 더 넓게 찍힌다는 의미입니다. 아까보다 많이 넓어졌죠. 자, 2개짜리는 이렇게 표준, 자, 1개짜리는 망원이고요. 2개짜리는 표준, 3개짜리는 광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광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광각은 약간 왜곡은 있을 수 있는데 또 작품을 담으면 또 다른 또 재미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초광각 렌즈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으로 조금 당부드릴 말씀은 사진을 촬영하실 때 이렇게 세로로만 찍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사진을 촬영하실 때는 가로로 이렇게 안정되게 잡아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팔을 붙이고 촬영을 하시면 내 몸이 삼각대가 되겠죠. 셔터를 누를 때는 숨 한번 참아주시고 눌러주시면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뭔가 좀 도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셀카를 찍을 때는 셀카봉이 있으면 좀 훨씬 더 편리하죠. 특히 해외여행을 갔을 때 뒤에 있는 멋진 건물과 나를 함께 담고 싶을 때 내 팔이 짧아서 내 얼굴만 덩그렇게 찍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셀카봉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셀카봉이 좀 더 진화를 해서 요새는 셀카봉이 삼각대도 함께 되는 것들이 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행 가시면 많이 유용하실 텐데요.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내 사진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서 내가 삼각대를 카메라를 여기다 설치하고 저쪽에 가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이 리모컨으로 누르면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좀 편리한 도구들은 꼭 좀 사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좀 촬영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렇게 요새는 스마트폰용 짐벌, 이렇게 짐벌이 나오는데요. 짐벌은 드론이 하늘에 날면서도 영상이 흔들림이 없는 것들은 이런 짐벌 때문인데요. 자, 이런 것들도 스마트폰도 여기다 놓고 촬영을 하면 영상을 찍더라도 흔들림이 좀 덜한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폰을 쓰다 보면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런 보조 배터리들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충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외장 메모리, 외부 메모리, SD카드도 이렇게 삽입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들이 또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번에 말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스마트폰 사진을 찍을 때 구도와 앵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진교실 강사 김복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